상쾌한 아침 원지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금요일 최연절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지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도 한낮 기온 굉장히 덥겠습니다. 30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 원주 한낮 기온 29도로 구름 사이로 볕이 내리시면서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다고 합니다. 자, 주말인 내일은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내륙의 무더위가 극심하겠고요. 또 휴일엔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다음 주 후반 내내 전국에 장마비를 뿌리겠다고 합니다.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강원도가 알펜시아 매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강원도의회 차원에서요. 이 재무구조 개선책 마련을 또 주문했다고 합니다. 알펜시아 매각 문제 현재 상황이 어떤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올해 내 수소 충전소 후보지가 결정되는 가운데 원주시가 충전 인프라 및 수소 전기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현장 다녀왔고요. 또 강원도 내 문화계 소식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7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지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여주 원주 간 전철 복선화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르면 올해 6월, 늦어도 9월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심의가 늦어지면서 현재는 내년 2월로 잠정 연기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조사 기간이 더 연장될 경우에 착공 시기도 2023년 이후로 연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산림청 봄철 산불 예방 대응 우수기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는 지자체와 일산기관의 봄철 산불 방지 역량, 또 산불 예방 및 대응, 산불 방지 정책 등을 종합평가한 결과였습니다. 연세대학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이 2026년까지 1,500억 원을 투입해 병원 시설을 일부 신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축 병원은 낡은 건물과 후문에 주차장 등을 철거하고 연면적 48,000제곱미터, 지하 4층, 지상 11층 규모로 건립됩니다. 새 병원이 건립되면 기독병원은 현재보다 약 10% 늘어난 950개의 병상을 보유하게 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현재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문제가 장기 표류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강원도의회는요, 재무구조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또 주문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그 상황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의회 영월지역회 김경식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이 알펜시아 매각 문제 참 오래전부터 좀 해법이 논의되고 있지만은 참 어렵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최근에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상위위원회 회의를 열고요. 이 알펜시아 매각 문제를 집중 점검했었습니다만은. 네네. 이때 좀 어떤 이야기들이 주로 논의가 되었습니까? 알펜시아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강원도 중에 최대 현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많은 이제 우리 의원들이 매각 업무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나타냈습니다. 예. 강원도 최대 현안인데 그 과정이 좀 투명하지 않고 매끄럽지 않아서 그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고, 네. 앞으로는 이 매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도민들에게 좀 공개할 것을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잠시 뒤에 좀 자세히 여쭤보겠고요. 네. 먼저 이제 알펜시아의 그 부채 규모, 또 운영 실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알펜시아는 이제 건립을 하면서 예. 차입을 했는데요. 그 부채 중에서 남은 금액이 한 7,400억 정도 됩니다. 예. 이전에 1년에 한 150억에서 180억 정도 이제 지불을 하고요. 예. 알펜시아 이제 영업 운영 실태는 이제 해마다 한 130억에서 140억 정도 적자가 나는데, 예. 이 중에서 이제 뭐 장부상 손실인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면은 현금 흐름상 적자는 뭐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단위가 너무 커서요. 가늠이 안 되네요. 네. 부채 규모가 7,400억 원. 적자가 1년에 180억 원. 네. 운영 자체로도 또 역시 130억 원 적자를 보고 있고요. 이자만 180억이요. 예, 이자가 180 정도 됩니다. 참.
이거 적자를 어디서 그 부담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그 부실 규모를요. 강원도개발공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요. 근데 결국 네네. 강원도개발공사도 강원도 차원에서 또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죠. 이거 그럼 강원도 예산은 어느 정도가 현재 여기에 충당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이제 부채 규모 차입한 게 1조 한 800억 정도 됩니다. 네. 그중에 7,400억 정도가 남았으니까 한 3천억 가까이 저희가 이제 지원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참. 근데 지금까지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이런 그 적자 규모 또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충당이 계속될 것 같은데 이 참 지방 재정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어떻습니까? 네,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실제적으로도. 예. 이 부채 규모 때문에 개발공사의 그 신용도가 하락이 되면은 이 차입이 또 연장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네. 그때마다 저희가 이제 그 개발공사에 현물 출자도 좀 하고 예. 현금으로 지원도 하고 이런 상황이 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현재 그래서 매각을 여러 차례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또 최근에는 중국의 한 업체와 MOU를 맺어서 뭐 매각이 거의 이제 결정 난 듯이 좀 이렇게 보도도 되었었는데 네. 뭐 계약금이라고 해야 됩니까? 기본 납입금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것을 납부하지 못하면서 뭐 연기해 달라 뭐 이렇게 좀 논의가 오고 갔었는데 네. 결국 완전히 무산된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완전히 무산이 됐습니다. 아, 완전히 무산됐습니까? 네. 아닌데 이게 말씀하시죠. 네, 저희 의회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좀 이제 신뢰가 담보되지 않았다 이래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업체도 이제 좀 불확실한 걸로 보이고, 뭐 8천억, 7천억짜리 뭐 그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업체가 네. 뭐 10억, 20억을 계약금을 납입을 못한다면은 그건 계약금 단위도 아니었죠. 예. 예, 그렇죠. 뭐 사실은 그 이제 실제적인 계약금 단위는 아니었죠. 이게 내가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는 뭐 최소한의 의지를 보이는 정도였고. 예, 그렇죠. 예,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8천억 정도면은 뭐 계약금만 하더라도 원래는 정상적으로 800억 단위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10% 정도 되죠. 계약금. 10억, 20억이라고 하면은 뭐 정말로 그 아주 최소한의 조건을 단 거였는데 최소한의 의지를 보여라 이런 금액이었죠. 이마저도 지키지 못한 거였죠. 예, 지키지 못했습니다. 근데 한동안은 그게 여러 가지 뭐 코로나 사태라든지 좀 사정이 있어 그런 거니까 좀 연기해달라라고 했었는데 결국 그마저도 안 된 거였나 봐요. 네,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날짜를 준 그 날짜까지 지급이 안 됐습니다. 결국 이제 완전히 무산된 거고요. 네, 이게 뭐 MOU니까 정식 계약이 아니고 또 이렇게 그냥 무산되었다라는 정도 이제 결론 난 겁니다만은. 자, 지금 아까 이제 말씀하셨죠. 매각 추진 과정의 어떤 투명화, 공개 이런 걸 요구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 매각 추진 과정이 여러 가지 그 투명성 등을 또 요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현재 그 매각 추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투트랙이었습니다. 강원도청 내 투자유치 TF팀에서 매각 업무를 추진을 했고, 또 알펜시의 실제 소유자인 강원도개발공사가 매각 업무를 추진을 했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도청 산하에 있는 TF팀에서 매각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이제 모든 부분이 공개가 되지 않고 비밀리 업무가 진행이 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좀 양산이 됐었죠. 저희 의회에서 이제 10대 도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질타를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실제적인 소유자인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전문적인 회계법인을 선임해서 이 매각 업무를 추진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반영이 돼서 이번에 7월 1일자 인사에 도청에 있던 그 TF팀이 해체가 됐고,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전문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을 매각 주관사로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매각 업무를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는 여태까지 투트랙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강원도개발공사가 전적으로 담당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지금은 이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도청에 있었던 TF팀이 해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만은 거기에 핵심 인력이 강원도개발공사로 파견됐어요. 네, 지금 파견이 됐죠. 이게 뭐 정말 무늬만 바뀐 거지. 뭐 기존과 뭐 달라지는 게 있겠는가 하는 또 지적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근본적인 차이는 크게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해체된 TF팀의 핵심 인력이 이제 개발공사 파견이 됐는데, 네. 개발공사에 파견이 됐어도 그 핵심 인력의 업무는 이제 알펜시아 매각 업무인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결제 라인은 이제 좀 달라지게 되겠죠. 그전에는 도지사께 직접 이제 보고를 하고 업무를 추진하던 것을 이제는 어쨌든 소속은 이제 개발공사 소속이 되니까 네. 개발공사 사장과 협의를 하고 보고를 하고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좀 약간 이제 달라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근본적으로 시스템이 약간 뭐 변경되었다라고 합니다만은 결국은 매각 과정이 앞으로 원활하겠느냐, 또 새로운 또 인수 대상자가 나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네. 이런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보고를 받고 알고 있기로는 지금 매각 주관사가 선임이 되고 나서 그 네. 매각 주관사의 주요 업무는 이제 인수자를 찾는 일이거든요. 네. 그 인수자와 이제 국내 업체, 국외 업체들과 이제 협의를 했었고, 그 중에 이제 국내 업체 몇 개 업체와는 좀 약간 진전된 협의가 있었던 걸로 저희가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과거형인가요? 아니, 뭐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6월이나 7월쯤에 공개 매각을 하려고 이제 했었는데 매각 공고를 띄우려고 했는데, 네. 뭐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대 업체들에서 좀 기다려달라 이제 이런 메시지가 있었고, 네. 지금은 제가 이제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물건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국내 다른 리조트라든지 다른 시설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알펜시아 정도의 규모, 또 위치, 입지, 조건 이 정도면은 매각이 아무튼 뭐 7천억을 이제 안고서 이제 가져가라 이거 아닙니까? 결론은 이제 정말 러프하게 이야기하면요. 그렇죠. 그 정도면 이게 좀 매력적인 물건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매력적인 물건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하. 이게 어쨌든 이제 규모가 지금 상당히 크죠.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리조트가 매각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 주로 이제 매각이 되더라도 좀 좋은 곳을 이제 분할 매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해서, 네. 이렇게 단일 규모로 8천억 가까이 되는 물건이 매각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네. 현재 관광 경기가 그렇게 해서 또 좋은 상황은 아니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매력적인 물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또 리조트 산업의 진출을 좀 이렇게 좀 계획을 짜고 있는 기업들이 좀 어느 곳이 있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네네. 이렇게 되면 결국 네. 또 중국 투자자들하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것에 무기를 둬야 되는 겁니까? 이거 앞으로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그 부분은 그렇게 뭐 긍정적이진 않다고 봅니다. 예. 중국 투자자들은 제가 이제 의회에 입성하기 전에도 이제 좀 접해봤지만, 굉장히 그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좀 약간 더디고, 네. 실제로 이제 뭐 돈이 완전히 현금이 들어와야지 믿을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네. 이게 이제 그 계약 단계나, 예. 이제 매매 계약금 납입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이제 국내 법인들과 이 업무 처리하는 게 좀 다른 구조라서, 그리고 이제 뭐 중국 법인이라고 해서 뭐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예측은 섣불리 해서는 안 된다고 이제 봅니다. 뭐 앞에 두세 차례도 뭐 사실 정말 이해 안 되는 좀 과정으로 프로세스로 좀 무산되게 됐었고요. 그렇죠. 예. 예. 자, 그렇다면 이런 가운데 이 국내 업체에서도 좀 관심을 보이기도 합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주 매력적인 물건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이거 어떻게 좀 대안을 좀 현실적으로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강원도의 기본적인 입장은 아펜시아 부채 규모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을 받고 네. 한꺼번에 모든 걸 팔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이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분할 매각도 고민해야 된다. 예. 그렇죠. 예, 지금 이제 그 강원도 개발공사도 이 알펜시아를 이제 A, B, C 세 가지 지구로 나누어서 이 세 지구를 모두 사는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겠지만 나머지 분할해서 매입하겠다는 사람들에게도 지금 이제 그 단계를 열어놨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도 그 중에서 매력적인 A 지구는 사실 좀 매력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A 지구든 B 지구든 이렇게 분할해서 매각이 가능하려면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좀 약간 패키지 세일 개념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예. 아무튼 단위가 너무 큽니다. 아까도 네, 이야기했지만 맞습니다. 부채 규모 7,400억 원, 이자만 180억 원. 이게 정말 엄두가 나지 않는 단위입니다만은 네. 이게 또 지방 재정에 영향을 주고요. 또 도민들에게도 여러 가지 사업 집행에 무리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좀 맞습니다. 하루빨리 좀 이게 해결돼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좀 많은 방법들 논의들이 오고 가고요. 도의에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가운데회 영월지역구의 김경식 의원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어제 강원도는요, 원주시에서 수소 충전소 설치와 관련된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요즘 또 수소차, 또 수소 충전소 설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또 전해드리도록 하죠. 김민지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수소 전기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인프라 확충, 이 수소 충전소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죠. 네, 수소 전기 자동차는 친환경 자동차 종류 중 하나인데요. 수소를 이용해서 배터리에 전기를 공급 충전하고 충전된 배터리로 전기 모터를 구동해 운행하는 원리입니다. 친환경 자동차는 기존 휘발유, 경유차에 비해 대기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는데요. 수소 자동차는 특히 연비도 뛰어납니다. 수소 1kg을 충전하면 약 96km를 주행할 수 있고요. 수소 1kg당 평균 8,000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어 가격도 저렴합니다.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량을 늘릴 계획인데요. 올해까지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의 약 10%가 친환경 자동차로 보급될 예정입니다. 원주시는 지난해 친환경 수소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수소 자동차를 운행하는 데에는 수소 충전소가 필요한데요. 수소 충전소는 압축된 수소를 전기 자동차의 수소 탱크에 적합한 기압으로 변환해 전기로 공급하는 것인데요. 수소의 온도 상승 방지를 위해 냉각 설비가 있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네, 그래요. 현재 강원도에 설치된 수소 충전소 그런데 한 곳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불편한데 어제 원주 시민들 대상으로 이제 수소 충전소 주민 설명회가 이제 진행된 거죠. 네, 현재 강원도에 설치된 수소 충전소는 속초시 한 곳으로 어제부터 운영이 시작됐는데요. 현재 원주시에서 수소차를 구매한 운전자들은 영동고속도로 여주 휴게소에 마련된 수소 충전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지난해 태장동 부근에 수소 충전소 설치를 고려했지만 주민들 반대로 무산됐는데요. 올해 문마급에도 설치하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역시 주민들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지난해 5월 강릉시에 수소탱크 폭발 사고가 발생하면서 수소 충전소 설치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강원도는 어제 원주시청에서 원주시 수소 충전소 구축 사업 주민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주민 설명회에는 원주시 문마급 주민과 지정면, 신림면 주민들이 참여해 수소 충전소 운영 과정과 안전함을 설명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강원도 에너지과 윤인재 과장에게 듣겠습니다. 원주 수소 충전소 이제 건립을 위해서 저희가 주민 설명회를 자리를 마련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특정 지역을 정해놓고 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보다는 반드시 필요한 수소 충전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맞춰서 좀 지역을 선정한 후에 또 다시 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설명회를 개최하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일단 좋겠다고 싶어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이렇게 자리를 마련을 하게 됐고요. 오늘은 이제 이 자리에서 아마 그 수소 에너지가 그 상당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안전한 에너지원이라는 말씀을 좀 드릴 거고, 더불어서 우리 강원도가 어떤 수소 에너지와 관련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마련한 자리입니다. 네.
저 어제 주민 설명회 또 시민 한 100여 명이 참석했다고 들었는데 이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어제 진행된 원주시 수소충전소 주민설명회에서는 강릉시에서 발생한 수소탱크 사고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시간이 마련됐는데요. 강릉시에서 발생한 사고는 수소탱크 사고로 탱크 안에 수소와 산소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탱크 안에서 폭발이 발생하면서 탱크 파편들이 날아갔기 때문에 큰 사고로 번진 것인데요. 설치 예정인 수소충전소는 수소만 들어간 상태로 수소탱크 사고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진행된 주민설명회에서는 수소충전소를 설치해달라는 주민이 많았는데요. 특히 원주시 지정면에서는 모든 주민이 찬성했기 때문에 수소충전소를 지정면에 설치해달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제 주민설명회에 참여한 시민에게 듣겠습니다. 필요성 많죠. 이제 저희가 수소차를 충전을 하려면 그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여주시에서 거기 가서 2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마을은 또 충전소 해달라고 강원도에다가 동의서도 넣었어요. 도장 다 찍어서 올렸다. 그런데 왜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지정면 보통리 마을. 아니, 불안해도 정부 정책으로 해서 차가 안전장치 해놓고 지금 여의도에도 해놨잖아요. 국회의사당 앞에도 해놓고. 저는 저번에 그 수소 킨텍스에서 그 박람회 때 거기 갔다 왔어요. 안전성이 지금 다 보장이 돼. 빨리 돼야 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현재 수소 충전소 부지를 두고서 이제 원주시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원주시의 수소 충전소 좀 설치되는 것을 기대해도 좋을까요? 네, 현재 수소충전소는 설치하는 모든 과정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만 통과되는데요. 사소한 문제라도 나타날 경우 곧바로 설치 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수소충전소 설치 부지에 대해서는 안정성과 적합한지에 대한 평가를 거쳐 결정됩니다. 어제 주민설명회에서는 수소충전소를 통한 관광산업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실제로 속초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찬성했던 부분이 바로 이 수소충전소 이용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였다고 합니다. 어제 진행된 주민설명회에서도 수소충전소 설치를 기대하는 주민들이 많았는데요. 수소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만큼 수소충전소가 원주시에 설치되는 것을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문화계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 문화부의 이현정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재미있는 소식이 있네요. 그 이색적인 아파트 발코니 음악회가 열린다고요? 예, 원주 시립합창단이 다음 때부터 총 12회에 걸쳐서 찾아가는 아파트 발코니 음악회를 엽니다. 기존의 기관, 시설 등의 방문 연주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워지면서 새롭게 착안한 기획 프로그램인데요. 이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서 개별 아파트가 연주회를 사전 신청하면 합창단이 이 아파트 단지 내에 가서 연주를 하고 주민들은 발코니에서 감상하는 형태입니다. 이 솔로, 듀엣, 중창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된 합창단이 오페라 아리아, 또 뮤지컬, 하이라이트, 또 가곡 등을 연주할 예정인데요. 오늘 10월까지 매주 한 회 공연하고 공연 시간은 주민 귀가 시간을 고려해서 오후 7시로 검토 중입니다. 24일까지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음악회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임상순 단무장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올해 초에 이탈리아 주민들이 발코니에서 노래 부르는 일이 유행처럼 번졌고 또 음악가들이 앞다퉈서 발코니 음악회를 열었다며 발코니 음악회가 코로나19로 경직된 원주 곳곳에 활력이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요즘 코로나19 속에서도 예술계 여러 가지 많은 또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최근에 또 지역 국단에서 시민들을 응원하는 무료 연극을 또 펼친다고 하는군요. 네, 원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어터 컴퍼니 웃기가 19일 오후 7시 원주 치앙예술관에서 무료 공연 바보 아빠를 선보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유료 공연에서 선착순 무료로 치른다고 하는데요. 이 석탄 광산 붐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던 마을인 모운동을 배경으로 이 세상에서 가족들을 사랑한다는 팔불출 아빠가 펼치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시어터 컴퍼니 웃기는 원주극단 대표로 22일부터 참석해서 열리는 대한민국 연극제 강원 지역 예선대회도 출전하는데요. 올해 강원 연극제는 원주를 포함해서 동해, 삼척, 속초 등 5개의 극단이 대결을 펼치고 이 대상 수상작이 다음 달 세종시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연극제에 참석하게 됩니다. 올해 강원 연극제는 코로나19로 무관중 운영하는 대신 유튜브로 생중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이제 9월에 원주에서 전국 무용제가 예정되어 있는데 최근에 네. 이 무용제 티켓을 또 오픈했군요. 네, 제29회 전국 무용제 본 경연 티켓이 지난 13일 오픈됐는데요. 평화의 꿈, 춤으로, 사랑으로를 슬로건으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예선을 거친 무용단이 이 본 경연에 오릅니다. 좌석은 관객 간 거리 두기를 고려해서 137석만 개방하고 단체 부문 분석 경연, 또 개 폐막식이 포함된 전일권은 선착순 100장 한정 판매된다고 하네요. 이 전국 무용제는 오늘 9월 11일부터 20일 원주 치안예술관 댄싱 공연장 등 곳에서 열리는데 26일까지 무용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이끌 자원봉사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살펴보죠. 이 평창 소식인데 다음 달 이 평창에서 또 평창 평화 페스티벌이 예정되어 있죠? 네, 평창군과 평창군 문화예술재단이 다음 달 7, 8일 이틀간 대관령면 평창 올림픽 기념관에서 페스티벌을 개최하는데요. 페스티벌에 앞서 행사 홍보를 위해서 18일과 25일 돌문화체험관과 효석 달빛 언덕에서 숲속 평화 콘서트를 마련합니다. 18일 오후 7시 돌문화체험관에서 열리는 공연은 가수 박상민, 뮤지컬 배우 박소연, 또 강원예술단체 맛밴드가 출연하고 평창 하모니 우쿨렐레, 소노첼리, 오카리나 등 지역 예술단체 공연이 함께 선보인다고 하네요. 25일에는 가수 폴킴, 뮤지컬 가수 이건명, 한국전통예술단 아울, 그리고 로덴플룻, 평창 여성초화밴드, 메밀꽃 합창단 등이 함께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달 7일, 8일 정말 한여름에 열리는 평창의 음악제 또 평화와 관련된 페스티벌. 여름 여행 또 일정 계획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일보 문화부 이현정 기자였고요.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